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조정경기장에 오늘 차차소 찍으러 왔어요. 차차소. 오늘의 주인공은 작년 가을에 출시 발표를 하고 순식간에 사전 예약 완판이 되고 1월 25일부터 공식 출시를 한 자동차입니다. 사실 이 차가 시승 신청을 해가지고 한번 타러 갔었는데 시승 시간도 짧고 시승 코스가 정해져 있어서 촬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린카에서 쉐어링을 한다고 해서 드디어 데리고 왔습니다. 짜잔! D-All-U 기아 니로.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니로입니다. 제가 지금 몰고 다니는 차가 2020년형 니로인데 제 니로가 페이스리프트가 한 번 된 버전이고 이 신형 니로는 여러 모터스토어에서 하반 니로라는 이름으로 컨셉카가 많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풀체인지 된 이 니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사 조정 경기장으로 왔고, 그럼 한번 빠르게 외장부터 속속들이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장부터 한번 볼까요? 신형 니로의 가장 큰 특징, 전면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타이거 페이스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타이거 페이스인가요? 저는 오히려 스포티지 하위 버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저는 이것보다는 스포티지의 그 상호 같은 그 얼굴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좀 특징적인 면을 보면 스포티지 DRL이 부메랑 모양이었는데 니로는 심장 박동 그래프 같은 느낌의 차차차차차 조금 스포티한 디자인의 DRL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전면등, 여기가 방향지시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기아에서 DRL을 살짝 이렇게 꺾어서 엣지 주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기존 니로보다 훨씬 예뻐졌다고 하는데 정말 구형 니로보다 예뻐졌나요? 그리고 후면에 또 특이한 점 하나 있죠. 리어 램프가 부메랑처럼 이렇게 사이드에 붙어 있는 게 좀 특이하죠. 원래 우리 보통 자동차들 여기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니로는 사이드에 부메랑 형태로 엣지를 줬어요. 이 후면 디자인도 예쁜가요 여러분? 저는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좀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대세가 히든 와이퍼인데 와이퍼도 그냥 여기 붙어 있어요. 좀 이런데 변화를 안 준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완전 구형 말고 2020년형 니로에 비해서 확 예뻐졌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차량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기존과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폭, 신형 니로 같은 경우에는 1825mm입니다. 기존 구형 니로는 1805mm예요. 전폭은 신형 니로가 2cm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장 같은 경우에는 신형 니로는 4420mm, 구형 니로는 4355mm입니다. 전장이 거의 7cm 가량이 늘었고요. 전고는 기존 니로 하이브리드는 1545였어요. 신형도 1545입니다. 전고 차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폭 2cm, 정장 7cm, 그리고 전고는 동일하다. 근데 여러분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 뒷부분 있잖아요, 리어 부분, 신형 니로가 더 예쁜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요 로고도 너무 예쁘고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다만 아쉬운 거는 전면은 구형 니로가 훨씬 예쁜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니로 하이브리드를 사는 이유가 연비잖아요. 과연 신형 니로에서도 기존처럼 그렇게 연비가 좋을까? 지금 얘는 깡통차기 때문에 16인치 휠이에요. 이렇게 16인치 휠을 달았을 때는 공인연비가 20.8km가 나오고요. 18인치 휠을 달았을 때 2km가 빠진 18.8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의 니로는 16인치일 때 19.5km, 그리고 제 차처럼 18인치 휠을 달았을 때는 17.5km였어요. 연비가 1km가 더 좋아졌어요. 엔진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기가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엔진이 덜 개입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연비가 늘어나는 거겠죠. 니로는 여전히 연비가 좋은 차로서 각인이 될 것 같고요. 국내 SUV 중에서 연비가 제일 잘 나온대요. 특히 요즘에 완전 고유가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아주 잘 어울리는 하이브리드 SUV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티어링 휠은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근데 조금 뭐 부러운 점은 새로운 기아 로고 이렇게 메탈 재질로 이렇게 들어간 거, 요거 좀 부럽네요. 이뻐가지고 부럽고, 그리고 버튼이 바뀌었어요. 요즘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현기차들은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버튼들이 왼쪽으로 갔고, 미디어나 내비게이션 조정하는 게 오른쪽으로 갔어요. 제가 그래서 운전하면서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계기판은 일체형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10.25인치짜리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원래 계기판이 풀컬러 LCD인데 요 계기판은 요 중간만 풀컬러 LCD고 여기는 기본 계기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즘 현기차들 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핸들과 계기판이 너무 가까워요.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어색하고 빛반사가 심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리고 한 가지 되게 좋은 점을 발견했는데, 사이드 쪽 컨트롤하는 부분이 경사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놨을 때 불편하지 않다. 인체공학적으로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 패시아를 한번 보면 내비 아래 공조장치와 이 내비게이션을 컨트롤하는 게 이렇게 스위칭이 되는 풀 터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거잭, 그리고 USB-A, 그리고 USB-C 포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깡통차라서 그냥 수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선 충전 옵션을 넣으면 여기 무선 충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노브 옵션을 넣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어 노브가 다이얼 방식인데 옵션이 없어서 스틱 형태고, 디자인도 좀 바뀌었어요. 스타트 버튼이 여기에 있는 점도 요즘 기아 차량들 대부분이 그렇죠. 훨씬 더 인처공학적으로 편해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형 니로와 다른 점이, 컵홀더가 원래는 앞, 뒤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어져 있어서 이건 명확하게 컵홀더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즘 신형 기아차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컵을 안 놓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쓰고, 컵을 놔야겠어 라고 하면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컵홀더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여기까지 깊게 있어서 수납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한 단점, 이 콘솔 박스가 되게 작아졌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르게 기존 니로랑 특이한 점은 없어요. 한 가지 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깡통이라서 여기 막혀 있는데 신형 니로부터는 HUD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열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열에 앉았습니다. 오 되게 넓은 기분이네요. 뒷자리에 앉았을 때 너무 편해요. 머리도 주먹 2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실내 정고도 꽤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형 니로가 구형 니로에 비해서 실내 공간을 조금 더 잘 뽑아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원래 구형 니로 같은 경우에 2열 에어컨 선풍구가 여기에 있었잖아요. 사실 제가 신형 니로 나올 때 조금 기대했었던 게 에어컨 선풍구가 여기 B필러 쪽에 붙어 있길 바랬는데, 신형 니로도 여기에 있대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 차가 깡통이라서. 근데 깡통이어도 센스가 있는 게, 여기 USB-C 포트가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USB-C 포트가 있고, 여기 운전석에도 USB-C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2열 시트가 슬라이딩은 안 되는데 리클라이닝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리클라이닝 조절하는 게 이 버튼, 우리가 원래 폴딩을 하기 위해서 썼던 버튼이잖아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완전히 제치고 살짝 앞으로, 내가 허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한 이 정도로 해서 있을 수가 있고, 나 좀 편하게 가고 싶어 하면 완전히 뒤로 제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런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렇게 도어 조절하고 다른 부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확실한 거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스포티지나 소렌토에 탄 것 마냥 굉장히 넓고 굉장히 편합니다. 이 여유로운 거 보세요. 이 여유로운 거 보세요. 2열에서 앞을 보면 B필러가 살짝 이렇게 굽어 있기는 하지만 심하게 굽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개방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신형 니로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참고로 구형 니로에서는 전동 트렁크가 안 됐었어요. 파워 테일 게이트가 안 됐었는데 신형 니로는 파워 테일 게이트를 적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깡통이라 전동 트렁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옵션 안 넣었을 것 같은데. 역시 얘는 옵션이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트렁크 공간은 동일합니다. 구형 니로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이 발견이 되죠. 이 녀석 뭔가요? 이 녀석. 요 녀석 안으로 이렇게 안전벨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렁크 공간에서 보면 바퀴 튀어나온 것도 사실은 되게 좀 별론데, 이런 것들이 양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게 공간을 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대신 차박을 할 때 커브를 이렇게 올려놓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런 단점이 있어요. 트렁크 공간은 제 구형 니로랑 동일합니다. 옆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동일하고, 그리고 깡통인데도 평탄화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는 요 러기지 트레이를 항상 필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래에 또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요거는 제 니로보다 조금 더 좋은 점인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깊이, 이 정도의 깊이로 꽤 깊어요. 요런 공간이 있는 거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폴딩 하는 거는 이전이랑 방법은 똑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넘기면 2열이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2열 폴딩이 되면 이런 평탄화 공간이 나옵니다. 거의 풀플랫으로 평탄화가 되고요. 자세히 보면 약간의 경사가 있어요. 이 정도의 경사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트의 빵빵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나중에는 이게 숨이 죽어서 자연스럽게 평탄화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니로는 기본적으로 풀플랫으로 평탄화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바닥과 이 트렁크 사이에 높이가 스포티지만큼 낮아지지는 않았는데 조금 낮아진 기분이 있어서 한번 앉아 볼게요. 차크닉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앉아서 있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니로 같은 차에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어우 좁네요. 좁아. 자, 누워 보겠습니다. 신형 니로라고 해서 급격하게 더 넓어졌다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전장이 한 7cm 차이 났었나요? 딱 그 7cm 차이에 맞게 역시나 181 기준에서는 이렇게 발이 튀어나오고, 발을 다 들어오게 해서 누우면 희한하게 콘솔 박스에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이러고 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열 발 놓는 이쪽에다가 평탄화할 수 있는 장비를 채워가지고 1열 조수석과 운전석을 쫙 당겨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각선으로 누우면 딱 맞기는 한데 확실히 181 기준에서는 조금 짧아요.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 여기 옆에 누가 누워도 있을 만큼, 기존 니로에 비해서 확 넓어졌다는 아니기는 한데 기존 니로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공간은 나오고, 자, 제가 중요시하는 전고 안 닿아요. 이렇게 하면 닿는다. 니로는 원래 이렇게 하면 닿였었거든요. 근데 닿지가 않네요. 높이가 좀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앉아 볼게요. 제일 높은 데 기준으로 가면 역시 고개가 숙여집니다. 허리를 조금 이렇게 숙이면 이렇게 지낼 수는 있는데, 허리를 쫙 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 거꾸로 한번 누워볼게요. 자, 얼굴이 너무 부담스럽게 나올 텐데, 거꾸로 누우면 이렇게 바깥 구경을 쉽게 할 수 있는, 너비는 넓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될 만큼 너비는 충분한데 높이가 아쉽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실내 전고가 확실히 어떤지 실제로 치수를 재봐야지 명확하니까 제대로 한번 재볼게요. 일단은 천장 기준으로 제일 높고 땅바닥 기준으로 제일 낮은, 자, 여기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82cm 나오네요. 82cm. 이렇게 되면 제 원래 니로랑 실내 전고가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여기 기준으로 가면 77cm 나오네요. 77cm. 전고가 제일 높은 데 기준으로 82cm, 천장은 좀 더 높은데 바닥은 조금 더 높은, 이런 쪽으로 가면 한 77cm 정도, 결국에는 한 82cm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또 보면서 제가 한 가지를 느낀 거는 스포티지가 진짜 갑이구나. 와, 아직까지 스포티지의 90cm를 이긴 차가 없습니다. 제 카니발조차도 못 이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실내 전고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이 신형 니로가 구형 니로에 비해서 주행 성능이 어떤지 또는 주행감이 어떤지 요걸 느끼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나왔습니다. 이 신형 니로를 처음 이렇게 몰아봤을 때 느낌은 조용하다였어요. 원래 하이브리드는 다 조용한 거 아니에요? 그런 조용함이 아니라 풍절음이나 노면 마찰음이 되게 적은 거예요. 신형 니로에서는 이 창문의 유리가 이중적 합유리라서 외부에서 나는 소음이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형 니로에 비해서 엔진 개입이 적어요. 전기 모드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 더 많고, 그러면 신형 니로는 연비가 조금 더 좋겠구나. 그리고 그 외에 운전하는 이 감 자체는 일반 F 모드에서는 구형 니로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힘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신형 니로는 스포츠 모드로 바꿀 때 스티어링 휠 밑에 보면 이 드라이브 모드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에코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뀝니다. 제가 구형 니로를 가지고 올 때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비였고, 두 번째는 제가 스포츠 모드 때문에 데리고 왔었어요. 하이브리드에서 스포츠 모드가 굉장합니다.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빵 하고 튀어나가는 느낌이, 힘이 되게 좋더라고요. 전기 모터랑 엔진이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과연 신형 니로도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그런 폭발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 온! 조금 실망인데요, 여러분? 차가 안 나가요. 오히려 에코 모드가 더 잘 나가는 느낌? 아니야. 엔진 변속도 너무 느리고 힘도 확 안 들고, 이게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신형 니로가 고속으로 가도 흔들림이나 이런 게 구형 니로에 비해서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구형 니로만큼의 그런 폭발력은 안 나오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디올 뉴 기아 니로, 이 신형 니로를 오늘 차차소 모델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전과 완전히 바뀌긴 바뀌었어요. 풀체인지 버전이 맞기는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형 니로의 디자인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옆부분과 이 테일 뒷부분의 디자인은 구형 니로보다는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이건 순전히 제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신형 니로가 훨씬 예쁘다고 해요. 근데 뭐 아까도 살펴봤지만 트렁크 공간이나 실내 전고 공간, 그리고 실내에서 그 넓이 같은 부분은 구형 니로랑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는 니로의 스포츠 모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신형 니로의 스포츠 모드는 그렇게 폭발적인 힘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니로를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니로는 언제나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차박을 하면 여름이 됐던 겨울이 됐던 시동을 켜놓고 있을 수가 있어서 훨씬 좋은 점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니로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워낙 깡패이기 때문에, 구형도 깡패지만 신형은 더 깡패입니다. 물론 실내 전고가 80cm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키가 크거나 허리가 긴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구부려야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에게는 아주 괜찮은 선택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형 니로 리뷰를 해봤고요.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갈게요. 안녕.